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 자체가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우리나라의 원화가 국내에서조차도 통용을 100%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그럼 뭘 갖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개 정도 갖는 것은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분들 아직 그만큼 네.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적립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사 나가는 것도 참 좋다. 이현훈 교수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암호화폐도 좀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선은 이게 디지털 금 이런 얘기들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기존 제도권에 좀 이렇게 안착을 하는 모양새로 점점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암호화폐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아마 제가 예전에 여기 네. 처음 출연했을 때도 앞으로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뉴 노멀이 네네네, 펼쳐지는 맞아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네. 제가 들은 게 바로 디지털 사회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우리 30만 년의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거의 29만 년은 원시 수렵인으로 살다가 한 10,000년 전쯤에 농업사회로 전환했죠. 그게 농업혁명이고 그러다가 한 250여 년 전에 산업사회로 넘어갔잖아요. 그게 산업혁명이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간다. 그게 바로 디지털 혁명이다.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분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거는 기계혁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디지털 기술, 디지털 서비스 혁명이거든요. 전혀 다른 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고 제가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변할 때마다 화폐가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농업사회로 가면서 그때 돈이 생겼거든요. 그 상품화폐라는 화폐가 생겼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조개 껍질부터 시작해서 조악한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 뭐 동도 시작하고 그리고 동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제일 최고의 그런 자산으로서 최고의 통화로서 사용되어진 것이 이제 금화잖아요. 근데 그 금화도 이게 산업사회가 되니까 점점 더 퇴장했잖아요. 화폐로서는 더 이상 기능을 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각국이 명목화폐라고 해서 아니면 법정화폐라고 해서 돈을 찍어요. 돈을 찍어내는데 뭔가 좀 가치를 보장을 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 대신 금과 일정 비율을 태환 보장을 한 거죠. 그래 내가 갖고 있어. 그 대신 네가 다시 정부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내가 그만큼 금을 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유럽 국가들은 금도 다 없어지고 전부 금을 누가 갖고 있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는 또 바뀌어가지고 미국 달러만 금과 태환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된 거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금환 본위 제도라고 해요. 금환 본위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금환이 바로 뭐냐면 달러예요. 달러 본위 제도고 그 달러만 금과 태환을 보장했는데 그것마저도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때 그것도 태환 중지를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하고 아무 상관없이 통화가 되고 있는데 그 통화가 이제는 그 법정 화폐가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다. 적어도 그냥 중앙은행이 뭐 지폐 찍고 무슨 뭐 동전 찍고 이게 지금도 사실은 제 주머니에 지폐 하나 동전 하나 없어요. 지금도 디지털 신호 가지고 지금 거래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중앙은행 그것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다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할 거냐 그런 디지털 화폐를 아니면 개인이 발행할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 한동안 저도 2가지 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미국에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중앙은행 CBDC는 하지 못한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우리 하지 못한다. 최근에 법도 아예 통과가 됐잖아요. 그 디지털 3법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또 통과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러한 뭐 CBDC 같은 거 쓰이지 않겠다. 그럼 남은 게 결국 뭐예요? 결국은 민간이 발행한 거. 그중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비트코인이고 그 비트코인은 더군다나 다른 것과 달리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2,100만 개밖에 없고 현재 2천만 개 정도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데 채굴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더 나와가지고 가치가 떨어질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 금이 된 거예요.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하게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 금을 기준으로 해가 태환을 보장하면서 다른 법정 화폐가 계속 통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역할을 점점 더 한다니까요. 그렇게 될 거다. 그 자체도 물론 거래도 되겠지만 그 자체도 또 그 디지털 골드로서 가치 저장도 하고 동시에 또 실제 여러 가지 거래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통화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3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거래를 할 때 매개 수단, 중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한 개에 그럼 얼마야 이렇게 회계 단위고 세 번째가 이제 가치의 저장 수단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은 거의 이제 가치 저장 수단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거는 그래도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에 되면 동시에 다른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거래 매개 수단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단위 이 비트코인 뭐 2,100만 가지 어떻게 잘 넣으면 되니까 그건 별 뭐 문제가 0.0000으로 그러니까 쪼개면 되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그 한 개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제 생각 적어도 한 개 정도 갖는 것은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분들 아직 그만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적립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사 나가는 것도 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돈 열심히 모으면은 한 개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더 가면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회 비용과 기회 수익을 좀 따져봐라. 네. 그러면 물론 서울 강남 아파트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투자한 거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일부라도 좀 떼어가지고 만약 그런 거 딱 비트코인 한 개만 딱 갖고 있으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1억 네. 6천 7천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제가 지난해 제 방송에서 이게 10년 정도 되면 한 10배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공급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수요가 늘어났어. 그 왜 수요가 늘어나요? 첫 번째로 이걸 달러로 표시하는데 달러가 이게 계속 증가하잖아요. 달러 그 유통량이 이제 M2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10년이면 딱 2배 정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10년에 통화량이 2배가 증가하니까 그 달러로 표시하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가 10년이면 2배. 최소한. 그런데 그때 이미 뭐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뭐 비트코인 ETF도 나오고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엘살바도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계속 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도 뭐 스타벅스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실제 거래하는 매개 수단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거 점점 더 활성화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우리나라는 미국은 아예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모을 거야. 전략자산이 게 뭐예요? 미국은 전략자산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금, 네. 또 하나는 원유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지금 등장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골드, 아날로그 골드와 디지털 골드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날로그 골드는 지금도 계속 채굴할 수도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는 채굴이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 수요가 이 아날로그 골드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급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0년에 한 10배 정도 증가한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10년이라 한 5년도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혹시 저 이현우 교수가 지금 다 살아나 보다 해서 가서 덜컹 사지 마시고요. 공부하시고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나가는 것이 전 옳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이런 재산을 안 살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거죠. 다만 이제 뭐 가치는 앞으로 좋아질 건데 가격은 뭐 중간에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 조금 뭐 공부해 보시고 확신이 드는 가격대에 사는 게 뭐 차이지 안 살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격 등락이 굉장히 심해서 이 네. 가치 저장수단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발 관세전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거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한 10만 불까지 됐다가 한 7만 불 때까지 좀 떨어졌어요. 관세 폭탄이 막 네. 터지니까 이거밖에 안 떠지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슬금슬금 다 지금 올라가잖아요. 아직 관세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유동성은 또 계속 엄청나게 풀려 나갈 거예요. 미국에서도 풀리고 또 유럽에서도 풀리고 앞으로 계속 또 풀려 나갈 텐데 그 풀린 유동성이 결국 어떤 자산을 계속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전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 대표님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공부해서 해야 되지 만약에 출렁거릴 때 이거 아니네 해서 다 팔아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스스로 공부해서 이건 정말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장애인 어른을 지난 주말에 만나 뵀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비트코인을 하시진 않는데 주식을 제가 오랫동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개를 안 하세요. 한 서너 개 하고 최근에 하나로 거의 이렇게 막 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때 나는 자신 있으니까 자신 없는 사람이 여러 개 수십 개 사지. 그게 자신 있으면 내가 이거 하나 딱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잃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제가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용돈을 받아요. 그분이 뭐 많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주식에서 돈을 버시고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하세요. 그분이 무슨 뭐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97세신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앞으로 더 오래 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97세 연세에 장기 투자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장기 투자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조금 갖고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보유하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지 금이 뭐 아날로그 비트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이 대세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 금 가격도 많이 비싸지긴 했는데 금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치를 좀 상실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올라오는 만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 금값이 아까 말씀드렸죠. 유동성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명목 가치로 떨어지진 않을 건데 다만 비트코인과 비교해서는 상대적 가치는 좀 떨어질 거다. 지금은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는 자산 가치는 지금 한 2조 3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근데 금은 한 23조 정도니까 단연코 2일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10배 정도 올라가고 금값은 뭐 슬금슬금 거의 안 조금만 올라가면 올라가면. 나중에 거의 비슷하거나 도리어 추월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되게 또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의 지금 달러 패권이 좀 위험하다. 뭐 부채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채를 사줄 곳이 필요하다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서 또 국채를 좀 이렇게 매수를 해달라 뭐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미국발 뭐 부채 과다로 인한 뭐 위기 뭐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은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가요? 아직은? 걱정해야 되죠. 제가 미국 경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책에서 절대 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꼭 대한민국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자본시장의 문제. 사부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뉴노멀에서 우리 인류가 지금 어떤 거대한 변화를 하고 있느냐고 이분은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패권 경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강건한 나라고 앞으로 달러 패권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너무나 막대한 국가 부채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지금 36조 달러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GDP 대비로 한 12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높아도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많으면 그래도 뭐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그 네. 가운데서 국채 가격은 도리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국채 수익이 높아져 가지고 미국에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할 때 그러면 높은 금리를 계속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그가 부채를 갚는데도 부담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발행하는데도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대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을 많이 모으면 그게 이제 신시아 루미스 같은 이제 상원 의원이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법안을 지금 제출한 것이 앞으로 5년 동안 한 적어도 100만 개 정도 모으고 그걸 계속 갖고 있자. 한 10년 갖고 있으면 가격이 10배 이상 10배 올라갈 되죠. 테니 그러면 적어도 마치 이게 뭐냐면 달러 패권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후에 미국이 전 세계 금의 한 75% 정도 갖고 있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거까지 부족하니까 이 디지털 골드도 더 전략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 미국이 국가 부채가 많아도 그러면 저걸 언젠가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그렇죠.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어떤 있죠.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는 아예 스테이블 코인 아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지니어스 액트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USDT, 예를 들어서 USDC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 1USDT를 만약 발행을 하면 그러면 1달러만큼의 뭐 달러 예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 1달러만큼 단기 국채 3개월 미만짜리 단기 국채를 매입해서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달러 예금보다는 국채 수익이 높은 거 그렇겠죠. 그쪽으로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난 수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제 한때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뭐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7,300억 달러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5천억 달러만큼 많이 감소했고 지금은 이제 단연코 일본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많이 줄였어요. 줄여서 지금 1조 달러 좀 넘는데 계속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니까 뭔가 좀 대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더 많이 지금 국채를 찍어내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안 세주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돼 있는데 그 지니어스가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예요. 제가 볼 때 아니면 트럼프 참모.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천재 아니냐. 기발한 거 만들었다. 기발한 거 내가 만들었다. 야 너희들 이거 안 살 수 없지. 이게 정말 엄청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국채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게 달러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그런 USDC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은 이런 기본적인 서클이라든가 아니면 뭐 테드라든가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것을 통용한다는 것은 달러를 통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의 기능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거래, 중개, 수단, 화폐 그리고 또 이제 회계 단위 그리고 가치 수량인데 이러한 기능을 걔들이 대신 다 해주니까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 어쨌든 지금 금리를 좀 많이 높여놓은 이 국채 발행의 부담감 이것도 좀 많이 내려가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수요가 되는 거죠. 많아지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걸 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USDC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달러 기반의 이런 코인이 있는데 굳이 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뭐하러 쓰냐 그냥 저걸로 바로 그냥 갖다 쓰면 되지 하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이 아닌 나라들의 어떤 그 통화 발권력이 엄청나게 약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 자체가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원화 베이스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는 안 만들지 상관없이 제가 볼 때 네. 우리나라의 원화가 국내에서조차도 통용을 100%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중남미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자국 통화가 있지만 달러를 더 많이 선호하고 실제 또 큰 거래는 이런 달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그만큼 또 가치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래도 원화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강하게 외환 관리를 한 거예요. 그게 거래가 안 되도록. 근데 그게 계속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일단 디지털 신호로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자신도 지금 뭐 바이낸스에도 제가 계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보내가지고 뭐 여기에서 간단하게 USDT 사가지고 그쪽에 돈 보내서 거기서 비트코인도 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전혀 어떻게 통제를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게 그렇게 외국하고의 돈을 보내고 받고 이 정도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그럼 뭘 갖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USDT를 달러 갖고 있지. 자산이든 코인이든 사겠죠. USDT를 갖고 있지 KDT를 갖고 있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측한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 만드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제한적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앞으로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그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기업들이 될 거라 생각하면 알아서 할 거니까. 다만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법적인 어떤 장치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이 알아서 그러한 어떤 활용처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요처를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앞에 얘기랑 합쳐지면은 결국에 USDC 같은 것들이 막 계속 늘어나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발에서 계속 뭐 늘어나면 결국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더더욱 그러면은 원래도 이렇게 원화를 쓰던 걸 이제는 코인으로 그냥 USDC를 써버리는 일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더 그 달러 자산을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코인을 사놓든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사든지. 장기적으로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화보다는 달러 자산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를 좀 추구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국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1985년의 플라자 협정처럼 네. 사실 뭐 미란 보고서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제 백악관 참모 중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제2의 플라자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미국의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의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그때와 달리 시장 자체가 외환 시장이 워낙 커져가지고 그게 단순하게 뭐 양국 정부가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하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장기 투자자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달러 팔고 내가 원화 사야 되지 그렇게는 저는 안 하죠. 물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길게 보면은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훈 교수님 모시고 최근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뭐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강도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근데 이 안에서 또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웠습니다.